네, 동동 시작하겠습니다.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네, 고려 시대에 만든 노래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으니까 이걸 구전됐다 그럽니다.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초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록을 못하다가 조선 초기에 한글이 나오면서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이거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어쩌고 저쩌고 2월 달에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12월까지 이런 걸 보고 월별로 노래를 기록했다고 해서 월령체라고 합니다. 월령체 아시겠죠? 총 몇 작품 있는 거지? 예,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거기에다가 플러스 맨 앞에 서사가 하나 추가됩니다. 총 1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분연체라고 합니다. 분연체. 연으로 나눠져 있다. 서사 파트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좀 이질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질적이다. 뭐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12개에 비해서. 네, 1년의 내용은, 즉 서사의 내용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이라고 합니다. 송축의 의미가 뭐냐? 예,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뭐 만수무강하라, 덕을 받고 복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별거 아니니까요. 네, 덕일난 곤비에 받잡고, 복일난 님비에 받잡고, 곤비는 신령님, 님비는 임금님, 덕이요 복이라 하는 것을 낮아라 바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어 풀이만 쭉 보고 쉽네라고 하지만 얘는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는 왼쪽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왼쪽 걸 보고 오른쪽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낮아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옆에 바치러 이렇게 같이 보면 엄청 쉬워요. 근데 오른쪽을 딱 가려 놓으면 이런 외계어가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눈은 언제나 항상 왼쪽에 가 있어야 되고 왼쪽 본문을 보고 머릿속으로 오른쪽이 떠올라야 되고 안 떠오르면 그때 눈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오른쪽만 쭉 읽고 훑어버리면 엄청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서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갑시다. 정월 1월달이니까요. 정월 1월달을 정월로 합니다. 자, 정리하면서 같이 보죠. 1월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와 예, 그리고 세시풍속 명절 같은 겁니다. 예, 옛날에도 명절 많죠. 요즘에도 많습니다. 빼빼로데이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명절입니다. 명절.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도 명절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 뭐하지? 예, 초콜릿 줍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1월달에 뭐 견과류 먹고 5월달에 떡 먹고 가을에 송편 먹고 12월에는 팥죽 먹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부르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세시풍속이라고 한다고. 세시풍속. 예. 1월달에 등장하는 소재는 뭐냐? 내린물입니다. 내린물. 날인물. 시냇물이에요. 날인물. 세시풍속은 별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1월달에 겨울이 지나가고 1월이 됐으니까 얼었다 녹았다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온 세상 한가운데 나곤 태어난 나는 몸하 화자입니다.
저 시냇물도 얼었다 녹았다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널쉬어 살아가는구나. 녀다 유명한 단어죠. 가다, 가게 하다, 살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혼자 태어나가지고는 홀로 살아가는구나. 졸라 외롭다. 졸라 쓸쓸하다. 이런 겁니다. 됐죠? 정서도 정리할까 같이? 주된 정서? 예. 홀로 살아가니까 외로움. 2월입니다. 2월에는 2월 보름, 2월 15일이죠. 2월 15일 날, 예, 연등회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예요, 지금. 아, 높이 이렇게 절에 가서 막 등불 켜놓고 노는 거야. 예. 아, 높이 켜놓은 등불 갖구나. 누가? 님이. 만인을 비추,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춰줄 짓을, 예, 몸짓 할 때 짓입니다. 짓이셨다. 모습이시다. 아, 동동다리. 지금 동동다리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 후렴구라고 합니다. 3월 지나며 개한, 만춘. 만춘은 늦봄입니다. 늦봄. 만춘 달웻꽃이여. 진달래꽃 말하는 거죠. 진달래꽃. 남들이 부러워할 짓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누가? 님이. 3월달에도 세시풍속은 별도로 보이지 않고 여기서 두 개 등불과 달했고 둘 다 임을 나타내는 소재. 여기서는 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됐죠? 3월 짓됐고, 어이구, 뭐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달했고 3월 달했고 4월 갑시다. 4월에 등장하는 소재 세시풍속 정서 세 가지 정리해야 되는데 4월에도 세시풍속은 나오지 않고 소재는 뭐다? 곶꼬리새, 꾀꼬리새입니다. 꾀꼬리새는 4월 달이 되니까 아니 잊지 않고 돌아왔어요. 꾀꼬리새는 무슨다 무엇 하려고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으셨는지 돌아오질 않네. 꾀꼬리새는 돌아오는 존재. 임은 나를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꾀꼬리새는 임과 대조되는 존재. 됐나요? 녹사님은 벼슬입니다. 벼슬. 옛날에 벼슬은 남자만 했죠. 그러니까 이미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가 나온다. 여성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됐죠? 5월달 갑시다. 5월달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 5월 5일 술인날. 단오의 옛날 말이 술인날이에요. 술이. 아침 약은 단오날에 아침에 떡 해먹고 막 뭐 풀 같은 거 가지고 약초 끓여 먹고 뭐 익모초즙이라고 하는데 뭐 됐습니다. 뭐 하여튼 5월달에 단오날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 그걸 단오 약이라고 먹는 거야. 그거 먹으면 뭐가 좋으냐? 즈문해를 장전해. 즈문해가 즈문이 천이야. 천. 숫자 1000. 즈문해를 1000년을 오래오래 살아가시라고 약을 만들어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에게. 아침약. 아침에 먹는 떡 같은 거요. 풀떼기 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아침약은 뭘 나타나겠어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겠죠. 5월달에는 단어가 나오고 소재는 아침약. 정서는 뭐다? 이미 오래오래 살기를 바람. 송축이죠. 송축.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6월 보름. 6월도 6월 15일 날 유두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명절이에요.
별해, 벼랑해입니다. 벼랑해. 절벽에 버려놓은 빛 같구나. 누가? 내가, 화자가. 절벽에 던져서 버려놓은,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빛, 머리 빗는 빛 같구나. 이 빛도 화자 여성임을 나타내죠.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돌아보실 님을 조금 쫓아갑니다. 여기는 의지가 약간 있어요. 님을 쫓아가니까요. 그냥 체념만 하고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적극성이 보입니다. 여하튼 화자의 처지입니다. 절벽에 버려놓은 빛, 머리 빗는 빛 같은 현재 처지. 그러니까 이 빛은 두 가지죠. 여성 화자라는 점, 화자의 현재 처지, 외롭고 불쌍한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다. 7월에도 유명한 명절이 백중, 불교 명절인데요. 요즘도 합니다. 백중은. 백중의 특징이 뭐냐? 크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100가지 음식을 제사상에 올린다고 해서 백중이야, 백중. 그래서 백종,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배는 뭐냐면 이거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걸 배한다라고 해요. 백중 명절날 온갖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놓고 소원을 빕니다. 소원의 내용이 뭐냐? 님과 한데 녀가죠. 님과 한데 지내고 싶습니다. 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기도 체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원을 빌고 있죠. 예. 8월달 갑시다. 8월 15일은 유명한 명절이죠.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이 옛날 일이 뭐냐면 한가위예요. 한가위. 가윈날이라고 합니다. 한가위. 8월 보름이 가웬날이지만 추석이지만 날짜만 달력만 추석이면 뭐하나? 님을 모셔서 녀곤 한데 다녀야 같이 모시고 다녀야 오늘이 바로 한가위로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 명절보다 님이 더 좋다는 거야. 달력만 한가위인 건 의미가 없지. 님이랑 같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한가위지. 라는 말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재미없는 거 알아요, 저도. 1200년 된 노래입니다. 1200년 된 노래. 9월달 9월 9일도 유명한 명절입니다. 중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고 그때 주로 뭐 해 먹느냐? 국화꽃으로 떡 해 먹습니다. 국화꽃이 뭐냐? 황화꽃입니다. 9월 9일날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 안에 드니 셰셔 감안해라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라고. 왜? 님이 없어서 쓸쓸하다. 됐죠? 10월 달에 저며놓은 바랏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월 달에는 셋이 명절은 없고요. 바랏은 아무도 모르는데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를 찾는 거야. 바랏이 혹시 보리수 나무 아닐까? 이렇게 바랏, 보리수 비슷하니까. 보리수 나무를 쓰는 우리말로 고로쇠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 찍는 거예요. 저며놓은 바랏 같구나. 고로쇠 같구나. 고로쇠 나무 줄기 같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꺾어버리신 후에 나무 줄기를 꺾어버린 후에 지니실 분이 없다. 이거 나를 꺾었으면 내 꽃을 꺾었으면 꽃을 두고 와야지. 꺾고 버려버린 거야. 아무도 이 꺾어진 꽃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화자한테 버림받은 처지를 나타냅니다. 이 바라 꺾여서 버려진 저면은 보리수나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나는 소재입니다.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 여러 개 했습니다. 벌써 제가 지금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두 가지요. 바랏 이거랑 별에 바른 빛 벼랑에 버려놓은 빛 요거 벌써 이거 두 개입니다. 11월 봉당은 뭐냐면 그 한옥에 보면 그 대청마루 있죠.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봉당이라고 합니다.
봉당 자리에 한삼, 11월이니까 한겨울인데 한삼은 여름에 입는 옷이거든요. 졸라 춥겠지. 살헐 살아온 저 슬픔을 사르고 있다. 고운님을 시시옵늘셔. 고운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네. 외로운 처지입니다. 외로운 처지. 됐나요? 한삼. 예, 솜니부를 덮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1월이면 춥잖아요. 예, 아주 여름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세시풍속 안 나오고요. 12월이 킥인데요. 12월 분디 나무로 깎아 놓은 나잘반 밥상입니다. 젓가락 같구나. 님의 앞에다가 들어 어리노니 님 쓰세요 하고 님한테 님 쓰시라고 아주 정성껏 젓가락을 갖다 놨는데 그 젓가락을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렸어. 딴 남자한테 시집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예, 딴 남자가 채가버렸다. 그것도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고 예,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나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 네, 좋습니다. 지금 소재 세시풍속 싹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중요 소재만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임을 나타내는 소재. 첫 번째 2월달 등불 기억나나요? 등불 이러면 이게 2월달이었던 게 기억나나? 3월달 달랫꽃 진달래꽃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은 모두 예찬의 대상. 한편으로 님은 나를 버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님은 예찬이가 원망의 대상인데 그 원망은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빗대어서 원망합니다. 꾀꼬리새 4월 달에 나오는 꾀꼬리새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나의 님은 돌아오지 않아. 이 꾀꼬리새와 님은 서로 대비되는 대조되는 존재.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화자를 나타내는 소재. 절벽에 버려놓은 빛. 몇 월달이었죠? 몇 월달이었죠? 기억 못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랏 나무 같구나. 바랏 몇 월달이었죠? 10월달. 세 번째 분디나무 깎아놓은 젓가락. 12월에 젓가락. 여기 다 요 셋은 공통적으로 다 버림받은 처지입니다.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됐나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 1월달에 나오는 시냇물, 날인물입니다. 왜? 얘는 1월달에 돼서 얼었다 녹았다. 재미 보는데 화자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고 있죠. 슬프다.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딱 하나 그 아의 동동다리 이거 악기 소리 아마 후대에 덧붙여진 걸로 추측되는데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이 아의 동동다리 후렴구라고 하고 후렴구의 기능만 좀 확인하죠. 1번 연을 구분해주고 2번 통일감을 줍니다. 통일감의 다른 표현이 뭐냐?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운율을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래는 주제를 심화하고 강조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아우동동다리는 주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후렴구의 4번이 원래는 후렴구의 기능인데 여기서는 X입니다.
왜냐하면 둥둥이라고 하는 그냥 악기 소리를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하고요. 아, 그리고 고려가요 특징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삼음보 끝, 삼음보 끝. 다른 말 하지 마. 삼음보 고려가요 삼음보 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